오늘이 1월 5일인데요. 전날 밤에 졸트라고 미국의 구인 및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기 전에 역시나 차트를부터 보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서 화살표가 위로 올라간다. 이 소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여기저기서 구인 공고를 많이 낸다는 소리입니다. 실물 경기가 좋아질 때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저기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인 공고가 많아지고요. 반대로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시기들은 어떤 시기일까요? 실물 경기가 나빠지면서 해고를 늘리고 사람을 기업들이 덜 뽑으면서 점점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라는 뜻입니다. 맨 오른쪽부터 2000년 IT 버블 붕괴로 시작되고 2001년 9.11 테러로 본격화된 경기 침체 구간은 2003년까지 실물 경기의 침체로 이어집니다. 그림 보시면 2003년까지 구인 공고가 확실히 계속 감소하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 2004년을 저점으로 2007년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전까지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구간 내내 구인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정리해고가 속출했고요. 기업들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구인 공고가 한참 줄어드는 거 확인을 할 수 있다가 2009년을 저점으로 다시 2019년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기 전까지 장기간 미국의 구인 공고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로 줄어들었고 2022년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구인 공고가 다시 줄어들기 전까지 다시 올랐다가 최근에는 경기 침체 우려로 구인 공고가 줄어드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난 20년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실물 경기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구인 공고 건수이고요.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도 이것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이나 등락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따라서 실물 경기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구인 공고가, 즉 화살표가 늘어나는 구간들에만 주식을 투자하고 반대로 감소하는 구간에 주식을 매도하는 이런 겁니다. 그 방법을 따르면 그림같이 나옵니다. 그림의 검은색 선이 미국의 비농업 구인 공고 건수고요. 노란 선이 미국의 주식시장입니다. 그림에 박스친 구간이 비농업 구인 공고 건수가 증가하는 구간인데 보시면 노란색의 주식시장의 움직임도 동반해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비농업 구인 공고 건수가 올라갈 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건 말 그대로 경기가 살아나고 호황으로 갈 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비농업 구인 공고 건수가 감소할 때 주식을 매도하는 건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됐을 때 그때는 주식을 매도하는 이런 흐름을 계속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확실히 우리가 아무 때나 주식을 사면 안 된다는 거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원칙을 하나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할 타이밍은 대체 언제일까요? 경기 침체나 둔화로 구인 건수가 이렇게 한참 줄어들다가 바닥을 다지고 구인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매수를 합니다. 이 구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 구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매도 시점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구인 건수가 감소하는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것이 맞지만 자, 여기에 실전 투자를 하다 보면은 약간의 페이크 구간이 있습니다. 2014년 그리고 2017년 이 구간 보시면 구인 건수가 감소하는 이런 구간들이 나타나요. 근데 만약에 이때 섣부르게 주식을 전부 매도한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한참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미리 매도를 하는 그 결과가 초래되죠. 따라서 가능하면 구인 건수가 추세적으로 꺾이는 게 확인되고 나서 그래서 매도하는 게 좋고 또 오늘 보여드린 이 비농업 구인 공고 건수 달랑 하나만 보고 주식 투자의 시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채널에서 다수 실물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 해드리기 때문에 모두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따라하기만 하면 주식시장의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또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실전해보면 절대 못합니다. 적당한 무릎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 적당한 어깨에서 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어깨 위 또는 무릎 아래 이런 최고점, 최저점에서 뭔가 매매를 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하지만 유튜브에는 기가 막히게 고점에서 매도하라 또는 저점에서 매수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점쟁이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원칙대로 가는 것일 뿐
경제지표는 주식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알려주는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경제지표를 그렇게 열심히 보는 양반이 왜 주식시장의 최고점 또는 고점에서 매도하라고 알려주지 않았냐, 왜 저점에서 또는 최저점에서 매수하라고 알려주지 않았냐, 이런 원망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 채널에서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계속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고 이렇게 큰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원망들이 너무 많아지면 원칙적인 이야기조차 하기 힘들기 때문에 댓글이 막혀있는 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졸트 보고서죠. 구인 및 이직 보고서에 나오는 자료 중 비농업 구인 공고 자료 하나만 보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떤가요? 상당히 유용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보고서의 내용들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할 사항은 이 구인 공고와 실제 채용 건수의 흐름입니다. 앞에 살펴본 구인 공고는 모든 고용지표에 선행을 합니다.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죠? 바로 구인 공고를 내야 채용을 할 수 있죠. 구인 공고가 늘면 채용이 함께 증가합니다. 반대로 기업에서 인력을 감안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죠? 구인 공고를 먼저 철회합니다. 사람을 잘라내야 하는 판국에 신규로 채용 공고를 낼 이유가 없죠. 따라서 구인 공고가 먼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채용도 감소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림을 보면 일반적인 경우 구인 공고 건수와 채용 건수의 흐름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왔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리쇼어링의 정책 등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했는데요. 2014년부터 미국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구인 공고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채용 건수를 앞지르는 흐름이 나타났고, 코로나 이후 보시면 구인 공고 건수가 채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리쇼어링 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생산기지가 미국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구인 공고가 점점 늘어나면 채용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타이밍, 즉 2009년을 보시면 되는데 구인 공고가 쭉 올라가면서 실제 채용과 거리가 점점 줄어들죠. 자, 이렇게 좁혀져 가는 이런 타이밍이 매수의 시점들이 되겠고요. 반대로 구인 공고 건수가 한참 올라갔다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제 채용과 거리가 다시 이격이 좁혀지는 그런 타이밍들이 주식을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별로 세부적인 구인 공고 건수를 통해서도 실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경기 흐름을 가장 많이 타는 내구재 제조업 채용 공고와 건설업 채용 공고를 보면 증가해 올라가던 채용 공고 건수가 최근에 둘 다 감소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구재는 휴지, 치약, 칫솔 등 이런 것들을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데요. 반대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비싸고 3년 이상 오래 사용하는 품목입니다. 건설 경기 또한 마찬가지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기가 호황일 때 잘 되는 업종입니다. 이것만 봐도 2023년 1월 현재 구간은 경기가 둔화되는 구간이다. 가장 민감한 업종에서 채용 공고가 감소하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향후에 경기 침체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 말고도 여타 서비스업의 채용 공고는 어떤지 살펴보면 역시나 고점을 찍고 전부 다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실물 경제에서 제조업의 경기는 계속 나빠지지만 서비스업의 경기는 아직도 호황입니다.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서비스업에서도 보시면 채용 공고가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서비스업은 호황일지 몰라도 앞으로 서비스업의 호황조차도 오래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졸트 보고서죠. 구인 및 이직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살펴봤는데 대부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구인 공고 건수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 확인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가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앞서 원칙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할 시점은 고용 공고가 크게 낮아졌다가 다시 꺾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런 구간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점이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떤 시점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원칙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요.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각 섹터별 산업의 사이클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